정치권, 여의도로 가보면 여야 모두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볼까요? 새 비대위원장, 어제만 해도 박주선 전 부의장 유력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자,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으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내일 전국위원회 이제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승인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 후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제 내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 윤핵관 정진석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진석 부의장은 당내에서 신망이 두텁고요. 그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를 잘 하시고 계신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셔서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윤핵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장제원 권성동 대표와 같은 윤핵관과는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시절에 후보 때부터 지지를 했었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많이 도왔습니다만 국회 부의장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대위 같은 데서 구체적인 직책을 가지고 돕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고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었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대표처럼 직접 선대위의 중책을 맡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조언하고 또는 견인하면서 대통령을 이끌어왔던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윤핵관으로 불리는 두 의원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거죠. 보셨는데. 그러니까 범윤핵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범친윤계 정도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대통령과 기존의 장제원 원성동 의원과 같은 윤핵관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 구인난이 심했는지 권성동 원내대표 말로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고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정진석 부의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박주선 전 부의장 카드가 나왔는데 또 고사하니까 네 번째 제안에서 설득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도 맡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정진석 부의장이 그 수락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독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담배를 다시 피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독배를 그 받는다는 기분으로 수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지금 계속 가처분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일 날 심리가 열리는 그 가처분 심판은 이게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처분을 분명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14일 이후에 또다시 심리 날짜가 잡히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도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처럼 짧은 기간 또 하다가 또 직무가 정지당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진들이나 원내외를 막론하고 그 자리를 탐탁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독배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도 그 폭탄을 받아안기 싫은 상황이 됐고 이제 그렇지만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당을 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독배를 마신다는 심정으로 받았다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한 고민 끝에 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에는 당을 다시 좀 구해보자라고 하는 좀 살신성인의 자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군가 맡아야 되니까요. 그럼요. 정진석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돌고 돌아 윤핵관 아니냐. 지금 윤핵관 아니시라 그러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호소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호소인보다는 윤핵관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지금 말씀처럼 이제 가처분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번 아마 비대위는 실권이 없어요. 사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언제 전당대회 할지도 정하지 못했어요. 주자들 간에 이제 연내하자, 뭐 내년에 하자 말이 많거든요.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또 본인 스스로 지금 구원투수로 나왔다 그러지만 구원투수로 나오면 원래 감독이 딱 공을 주면 던져야 되는데 공 던질지 말지를 이제 감독이 정하지 않고 이제 법원이 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투수지만 이제 구원투수가 아닌 약간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가처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제기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 뭐 뭘 하기는 힘든 상황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뭐 조마조마한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 의총에 총 75명 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박수로 추인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 한 명만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의원들도 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의원총회라는 게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라는 형식적 절차를 이제 밟아서 이른바 권성동 이 직무대행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걸 이제 추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박수로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박수의 결과가 권선동 대표가 설명하는 거하고 뭐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냈던 김웅원 빼고는 뭐 더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전원으로. 그리고 또 허은하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박수를 안 친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후문으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냥 박수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꼭 논란이 되니까 네. 그냥 표결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의원총회가 표결까지 하면서 그 숫자로 남길 만한 그런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절차적으로 통과하는 의례라서 저는 뭐 박수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지 않은 반대의 의사 또는 침묵의 반대도 있지 않았나 이런 네. 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 판결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 그 비대위 대신 다른 비대위를 또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에 사실은 불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하는 분들도 국회의원 중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당헌당규 개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65명 중에 66명인가요? 아니 116명 중에 66명만 그때 예, 예. 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수의 반대 의사도 좀 존재하고 오늘 있는 건 참석 안 아닌가. 하는 의원들도 한 40명 정도 그렇습니다. 네. 되니까요. 제가 한마디 하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민주당에서 엄청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찾아봤어요. 의원총회 네. 어떻게 결의하나. 거수 또는 기립이 원칙이에요. 거수 또는 의장이나 또 제적위원회 3분의 1 찬성했을 때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수라든지 기립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박수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이의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때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손을 들어서 표결은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박수를 쳤는데 두 분이나 나와서 지금 나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래버리면 만장일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밀어붙이기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없어요. 예.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추인은 했는데요. 정진석 호 앞에는 암초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처분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로 설전을 과거에 벌인 만큼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 부의장의 생각 잠시 듣고 오시죠. 저는 최근에 통화한 아직은 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뭐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되는 이런 분열상과 갈등상을 이어가지 않도록 저는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 얘기를 했는데 자, 정진석 부의장이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은 뭐 당대표 사퇴하라 이런 마음일까요? 당장 사퇴보다는 이제 가처분 제기 안 했으면 가처분은 네, 1번 그렇죠. 가처분 제기하지 제기 안 말아라. 했으면 예. 그다음에는 본질적으로는 사퇴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후보자는 이준석 대표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 물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러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대신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해결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비대위를 안 맡고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네. 비대위로 간다는 거는 당대표 해임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 만나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서 해결할 일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저 이준석, 정진석해서 이제 석석대전 얘기도 나왔는데 이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네 번째 가처분 예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페북에 어떤 글을 남길까 하는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을 텐데요. 글을 남겼습니다. 좀 한번 보여드리면 저렇게 개사진과 함께 자, 두 장인데요. 위에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밑에는 좀 확대된 개 모습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일단 한번 좌초됐고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워낙 그 SNS에 그 올리는 글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뭐 개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가 다중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 대선까지 좀 돌아가야 됩니까? 굳이 뭐 그 말씀을 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개사진을 올려놓고 개사진을 두 장으로 해놓고 똑같은 사진인데 하나를 확대해서 밑에 놓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선출이 됐다가 직무정지로 지금 물러난 상태고 다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인용이 되면 그 직에서 내려올 것이다. 나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과 확신을 가지고 저런 내용을 쓴 것 같고 특히 개 사진 올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대선에서의 그와 연관된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네.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탁월한 뭐 창의적인 SNS 활동을 뭐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조금 더 진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좀 가벼움보다는 조금 더 진지함으로 이 지금 당 내분 네. 사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이라던가 이런 그 페이스북 사진 글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데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개사진이랑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개서가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양두구 얘기하면서 개국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것도 좀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욕심이라는 거는 뭐 당권, 권력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라는 게 결국은 어차피 똑같지 않냐. 네. 그러니까 뭐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에 맞게 규정을 했지만 어쨌든 국민과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를 그 하위 단위인 전국위에서 해마하는 것 같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정도쯤에 아마 뭐 가처분 신청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들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비대위원장만 하니까 비대위원들은 그냥 뭐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도 선임했으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대위원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원래는 추석 전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곧 한다고는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추석 후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아마 비대위원들 전부 해야 되느냐, 비대위원장 해야 되느냐, 요 고민을 예.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14일 가처분 결과 먼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후 추가 또 14일 가처분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새 비대위가 그렇죠. 두 번째 그 가처분 제기한 거는 비대위원을 한 것인데 비대위원들은 사퇴해 버렸고 세 번째 가처분은 그 뭐 당원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국이 효력 개최 금지였기 때문에 이미 개최해 버려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4일 신문보다는 이 네 번째 가처분이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정 부의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국회 부의장입니다. 네네. 이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겸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게 좀 뭐 논란이 되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내일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아마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기자들 질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의 거취 문제를 생각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바른미래당 시절에 지금 그 논란이 거론이 됐었던 박주선 국회 부의장 당시 부의장도 비대위원장 한 적이 있고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정의화 그 부의장도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어서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금년 12월까지만 국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자체가 크게 논란은 되질 않는다. 그러나 내일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내일 기자회견이 잡혀 있던데요. 내일 사퇴 발표하는 겁니까? 그런 수순으로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다 새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약속한 대로 네. 비대위를 새로 꾸린 다음에 내 자신의 거치는 내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예고된 기자회견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예상으로는 예. 사퇴를 지금 결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퇴를 발표한 다음에는 후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서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아마 내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